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님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광장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광화문 광장이 생긴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서울광장도 시민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지 만 9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도 또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도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은 서울의 랜드마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광장이 온전히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과연 서울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지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서울시는 더군다나 1,200억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장을 넓히는 것보다 정말 시급한 일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광장이 되는 일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잠시 영상 자료를 통해 광화문 광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광화문 광장이란 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 중요한 장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들의 좀 의견을 대변해주는 장소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 보는 분들이어도 같은 뜻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 같습니다. 이순신 동상이나 세종대왕상 좀 랜드마크 느낌 나는 건물들 많아서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 서울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곳이 광화문 광장이고 이래서 실제로 와보니까 사람도 되게 많고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막 이렇게 시위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너무 시끄러운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시위보다는 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공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막 맞아 시위보다는 문화 공연 이런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서울의 랜드마크, 서울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의 광장들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주말이면 각종 단체의 행사와 집회, 시위로 몸살을 앓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보수, 진보, 여야 어느 한쪽 할 것 없이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행사를 쏟아내며 시민의 휴식 공간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 광장을 찾은 외국 손님들은 엄청난 소음과 교통체증을 목격하고 놀랍니다. 이제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위해 도시재생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 그 앞에서 보셨다시피 확인을 하셨을 텐데 우리 광화문 광장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 동영상에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 의견과 같이 광화문 광장의 원래의 목적이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여가 선용이나 문화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정치적 이해나 내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막으려고 하고 또 원칙을 지키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 행사하는 주체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시장님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개선이 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가 이제 연간 200여 건에 이릅니다. 하절기, 동절기 제외하고 거의 뭐 쉴 새 없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사실 이 대부분이 특정 단체의 기념 행사라고 되어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라고 신고했는데 집회 시위성 행사가 많습니다.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서울시 광화문 광장 조례에는 광장의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행사와 집회 시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 이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예, 저희가 아까 금방 말씀하신 한 1년에 매년 한 220건 이렇게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캠페인이나 장터, 공연 이렇게 정말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활동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문화재라는 명목으로 한 40여 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문화재도 있지만 순수하지 않은 것이 한 1년에 한 대여섯 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네.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뭐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남 얘기하시듯 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화문 광장을 사용 목적에 맞게 관리할 책임이 서울시에게 있고 그럼 과연 서울시가 그 관리에 대한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를 할 때 이게 문화행사인지 정치행사인지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을 하고 있죠 지금? 일단은 그 제목하고 신청자를 보고서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자를 보신다고요? 예,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 그 내용의 신청 주체를 대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든지 정치 행사가 목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려고 하는 그 목적, 원래의 목적하고 그다음에 신청 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청서만 갖고 판단을 하신다는 건데 이 신청서만 갖고 정확히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발표된 것과 같이 지금 저희가 신청할 때는 문화재로 하고 있으면서 경찰에 집회는 또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원래 목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그래서 어쨌든 보완을 지금 해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신청서만 갖고 판단하시는 건 굉장히 허술하고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올해 7월까지의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내역 중 일부를 보겠습니다. 저 허가 내역 중에 지난달 20일에 열린 2019 민주인권 평화문화제는 이게 문화행사라고 판단해서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행사의 내용이 문화행사였습니까? 정치행사였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후에 좀 원래의 문화재 행사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후 경고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경고요? 예. 공문으로 처리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공문보다도 실제 신청하신 분한테 전화로 저희가 기록을 전화로요? 하고 예. 몇만 명이 모여 있는데 전화로 하고 기록을 하신다고요? 공문을 보내셨어야죠. 저희가 이 부분은 실효성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셨을 경우에 실효성 문제는 본의원이 조금 이따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행사의 그 또 다른 명칭은 이석기 석방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최자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였습니다. 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특별 사면하라는 대규모 정치 집회였습니다. 서울시가 한마디로 행사의 주된 내용도 진짜 주최자도 제대로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이 허가를 해주신 겁니다.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4일에 개최된 광복 74주년 8.15 민족통일대회 및 자주독립문화제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문화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한 결과 이 행사의 주된 내용은 한미동맹 해체, 자유한국당 해체였고 각종 정치적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다른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2월 16일, 23일에 개최된 것으로 보여지는 김경수 지키기와 사법농단 규탄 범시민 홍보 문화제는 실장님 보시기에 문화 행사입니까? 정치 행사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실제 결과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아까 8.15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역사 왜곡, 경제 침략, 평화 위협, 아베 규탄 그 촛불 문화제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적인 구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고요. 또 참석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주체에 대해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뭐 참석자를 통제하기 힘들었다 이런 뭐 말씀을 하기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거 방금 또 제가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지키기와 사법농단 규탄 범시민 홍보 문화제입니까? 정치 행사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문화제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일단은 저기 주최 측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사를 좀 자제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아니 자제해 주도록이 아니고 실장님 보시다시피 이 행사는 완전히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그 행사 제목으로 쓴 누가 봐도 정치성이 뚜렷한 행사 아닙니까? 근데 어떤 근거로 이 서울시가 이 행사를 허가해 준 건지 명확한 근거를 지금 여기서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범시민 홍보 문화제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그 부분에 범시민 홍보 문화제면은 여기 앞에 지금 뭐 재판 받고 있으신 분들 다 이름 붙여가지고 뭐 홍보 문화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 잘못된 허가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문화제인지 정치 행사인지 구분하는 기준과 원칙이 그때그때 다르고 매우 자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청서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굉장히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신청 절차와 행사 내용 증빙을 더욱 보완하는 그런 개선 노력을 좀 드렸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동안 우리 시민의 광장이 지금 무법천지가 되고 그들만의 광장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몇만 명 모인 행사를 갖다가 뭐 취소를 시키고 어떻게 정지를 시키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힘들겠죠. 하지만 본 의원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이 실정받을 때는 이게 무슨 행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이 광화문 광장 조례 구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시장님? 예.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가 이 사용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허가를 정지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신청을 보고 약간 그 허가를 안 해준 경우는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 하셨더라고요. 특정 뭐 종교 행사로 판단돼서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취소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아무튼 조례에 나와 있는 지금 서울시의 그 행정 의무조차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 공문이 쌓이고 쌓여야 어떤 주체가 어떤 이 사용 목적 외에 사용을 했었는지도 좀 증명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전화를 해서 행사 당일날 항의하고 현장 가서 공무원이 소리 지르고 그게 무슨 뭐 행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에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의사 표명이기도 하고요.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의사 표명 해놓으시고 매번 비슷한 주체들한테 계속 허가를 해준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변명이라고 보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공문을 꼭 집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 이 한 건 한 건 제안에 대한 그 서면 답변을 본 의원이 시민들 앞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문화 행사와 정치 행사를 구분지을 수 있는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서울시의 판단 기준과 잣대가 보는 측면에 따라 늘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형식적으로 받는 신청서가 아니라
사용 신청 절차를 좀 더 철저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행사의 시간 계획을 세부적으로 받아서 서울시가 이 행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 주최 측 홈페이지에 가면 시간 계획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확인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죠. 셋째, 서울시는 허가 목적 이외의 정치성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철저하게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이 조례의 구조에 의거해서 사용 허가 취소와 정지 통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넷째, 조례와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주최 측에 대해서는 이 사용과 관련해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페널티 없으면은 뭐 행정이 우스운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들이 광장에서 온전히 여유로운 주말을 즐길 수 있도록 제발 단 한 주라도 교통체증 없는 주말이 될 수 있도록 광장 휴일제를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실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또 우리 서울의 또 다른 랜드마크인 서울시청의 앞마당인 서울광장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예, 본 의원이 서울광장에 대해 질문 드릴 것도 사실 광화문 광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서울광장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지 만 9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서울광장은 또 광화문 광장과 틀리게 우리 시민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서 집회 시위까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가 좀 관리 감독에 굉장히 어려움을 더 겪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광화문 광장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이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데 이 적절한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무방비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런 대규모 집회가 열린 후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느 대규모 집회 이후의 모습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영리 목적으로 하는 판매 행위 모두가 우리 서울광장 사용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입니다. 매번 이렇게 담배꽁초 천지에다가 쓰레기장이 되는 이런 시청 앞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는 모두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집행부의 입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건지. 네,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행사 관리 대책과 안전 대책, 청소 대책 이런 것들을 사용 신고 시에 다 제출을 받고 실제 행사를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특히 이제 대규모 행사인 경우에는 저희 공공안전관과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요. 실제 사용 정지 이런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행사 진행 중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용 진행 정지한 중에는 사례는 앞서 없었습니다. 광화문 광장도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지시키겠습니까? 물리력으로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신고주의긴 하지만은 이 반복적으로 이런 거를 발생시키는 대규모 집회 주최자에게는 어느 정도 페널티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조례에는 그런 근거 규정이 없어서 앞으로 고민해야 저희 할 의회와 부분이라고 함께 고민하셔야 될 생각했습니다.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대규모 집회 때는 사실은 수많은 분들이 그걸 담배를 피고 이러시는데 현장 계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우리 서울광장에서 5회째 개최되었던 퀴어 축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성소수자 문제나 축제 자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축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규칙 위반 그리고 혐오감을 주는 행위들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판매 행위, 영리 목적으로 한 판매 행위, 과도한 노출, 음주, 흡연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진이 다 올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국장님, 매년 반복되는 규칙 위반 이런 혐오감 논란이 있는데 서울시가 이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 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015년부터 어떤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서울광장에서 행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결과 기록물들을 보면 15년 이후 저런 문제가 좀 있는 행동들이나 상품을 파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현장에서 주의를 촉구한 뭐 그런 결과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저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적발이 안 될 뿐이지 사실상 매년 벌어지는 일인데 앞서 광화문 광장 때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 주최 측에서 반복적으로 매년 저렇게 반복이 된다면 일정 부분의 페널티가 필요한 겁니다. 광장 사용에 대한. 그래야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의 광장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법의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 광장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광장을 누구나 사용할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광장 사용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서울 광장과 관련한 개선 대책도 앞서 광화문 광장 사례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이런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같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광화문 광장 얘기를 좀 하면 광화문 광장은 이 사용 허가부터 관리 감독까지 진정한 시민의 광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아는 채 이제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행안부와의 불협화음 또 시민단체들에서 졸속 추진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런 적지 않은 논란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단순히 광장의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서울의 랜드마크인 우리 광화문 광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고 또 이 광장이 진정한 시민의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권순선 의원님께서도 일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좀 더 깊숙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사실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서도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지적했듯이 우리 광화문 광장이 사실 진정한 시민의 광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얼굴을 바꾸는 일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완하고 또 이 사용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의 이 성숙한 광화문 광장의 문화 또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서 내용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 제도 개선 부분도 함께 제시가 좀 됐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김소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중요한 대목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재구조화하는 것과 함께 그 광장을 그렇게 변화된 광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또 여러 제도적 또 어떤 문화적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 가야 되는데 이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건 그런 거죠. 사실 지금 여러 논란이 있지만서도 우리 광화문 광장 이렇게 다시 재탄생할 거라고 이제 설계도 보여주시고 일정도 내놓으셨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지금도 이렇게 집회 시위가 많아서 저조차도 아이들을 데리고 광화문 광장에 주말에 나오기가 좀 두려울 정도인데 이 광화문 광장이 이렇게 넓어지면 또 집회 시위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 여론 중에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 이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어떤 서울시의 계획을 내놓기 전에 광장 사용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내놓으셨어야지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미 저희들이 사실은 그건 발표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예컨대 역사광장 이런 부분은 역사적인 행사들, 우리의 전통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정치적 행사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물론 이제 광화문 뭐 예규나 또 앞으로의 광장의 원칙, 사용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하고 지적하신 것들도 배려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크게 보면요, 이런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또 이런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외국을 가더라도 사실은 뭐 예컨대 백악관 앞이라든지 또 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늘 그런 일상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도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집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정한 어떤 관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이런 갈등의 사회 속에서 뭐 그걸 또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실장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경찰의, 그러니까 집회 시위의 허가는 또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금지를 하면 또 이게 소송에 의해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헌법의 가장 큰 원칙 중에 아까 왜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다 해서 가능하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사전 억제 금지 원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어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 억제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균형감 있게 이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 또 새롭게 생겨나면 이런 좀 더 넓어지는 광장, 이런 것들 속에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광장의 사용을 어떻게 하면 그 시민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지, 뭐 사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더 좀 강조돼서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언론 보도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서울시가 이 삽부터 뜨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 뭐 그런 드린 거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 뭐 개회식 때도 나온 얘기지만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시민 여론 수렴이 덜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 때 저희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께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신 바가 있고, 또 행안부도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로 공문을 보내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시민과 충분히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수기 과정을 가져라고 했고, 우리 그 의회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까 권순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그런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같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따로 이렇게 완공 시기를 21년 5월로 고수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 광화문 광장 개장 시기를 딱 21년 5월로 맞추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당초에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한 경복궁 월대복원 완공 계획도 2021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복원 설계도 당초에는 문화재청이 하기로 했다가 지금 서울시가 하기로 하고 시기를 앞당겼는데요. 이렇게 뭐 많은 곳에서 좀 서두르지 마라, 좀 속도를 조절해라 이런 지적이 있는데, 시장님 이 사업이 반드시 21년 5월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시의회, 또 행정안전부, 또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저희들이 충분히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그런 소통에 대해서 더 폭넓고 또 다각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사실 근데 이게 이번에 왜 광화문 시민 포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바에 따르면 이게 왜 박원순의 프로젝트로 자꾸 이해가 되냐? 이것은 우리 그동안 광화문 시민 포럼이 만들어진 게 벌써 몇 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동안 논의하고 거기서 정리한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점에서 좀 오해가 네, 저도 있고 뭐 기사 잘 그다음,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던 게 이미 한 4년이 됐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게 시작된 그런 사업의 구상들이 쭉 있었고 제가 시작했던 것은 4년 정도 이렇게 됐던 것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공약 이전에 이미 벌써 시작을 좀 된 거죠.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완공 시기를 꼭 21년 5월로 못 박으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근데 그것이 또 일부러 늦출 사실 이유도 없잖아요. 아니 뭐 일부러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저 제 말씀은 예.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뭐 제가 결정했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런 어찌 보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와 이런 쪽이 쭉 논의를 해와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게 만약에 소통이나 이런 게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완공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저에게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좀 답답한 게 뭐 이런 노력들이 있으셨던 걸로 본 의원도 알고는 있는데 이 서울시가 뭐 완공 시기를 너무 그렇게 못 바꾼 것처럼 보여지니까 자꾸 언론 보도에서 이 서울시가 조급증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그 시장님의 대권 플레 일정과 딱 맞아떨어지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 이 많은 과정들을 조금 더 좀 검토를 하시면서 완공 시기를 고집하지 않으시기를 좀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하에 있는데, 아니 뭐 서울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서울도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반대가 많았죠. 근데 충분히 저희들이 설득하고 이제 소통 과정을 거쳐서 소통 관련해서 뒤에 질문 드릴 게 많아가지고 그럼 조금 네네. 질문 드리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행안부랑도 사실은 뭐 마찰을 빚고 있고 이래서 이제 뭐 속상하신 부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본 의원이 이 서울시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자료들을 쭉 보고 뭐 행안부랑 함께 이렇게 논의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서울시로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행안부에게 섭섭하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장님 보시기에 행안부가 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좀 제동을 거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저희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정부종합청사가 그 우회해서 정부종합청사 사이로 길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청사를 관리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이렇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좋아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문재인 뭐 정부 충분히 공약인데 그거는 이해가 행안부가 가고. 이렇게 속 좁게 부처 이기주의로 했을까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이해는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이미 이런 시간의 경과와 또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게 광화문 대통령 시대로 합의되고 그리고 국정과제 100대 과제 안에 포함되고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 이전은 연기되면서도 그 당시 그 위원장이셨던 누구죠? 용준 위원장께서 이 사업은 계속한다. 네, 이렇게 네. 이미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쭉 추진이 그래서 된 뭐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억울한 측면이 서울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보내온 이 공문을 봤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국민과 시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 대표성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또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국민과 시민의 공감대 부족, 시민 의견 수렴 부족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뭐 도로, 뭐 부지 이런 얘기는 전혀 써져 있지 않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문에 적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뭐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실은 저희들이 저런 노력을 많이 해왔죠. 해왔는데 저런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런 얘기도 저희들이 혹시 또 더 부족한 게 없는지 또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치고 앞으로 이걸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걸 뭐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얘기 그러다 얼마든지. 보면 이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게 행안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울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계속 추진하면서도 계속 그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그 당시 국토부, 경찰, 또 문화재위원회에서 다 사실 제 돈이 걸렸었죠. 근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했죠. 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계속 공론하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1박 2일 동안 그 관계된 동네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설득하고, 그때 제 면전에서 굉장히 막 반대하고, 심지어는 남대문 시장에는 시장 상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갈등과 이런 불만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갈등과 불만, 비판, 찬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가늠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어떻게 찬반 여론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뭐 퍼센트지라도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여론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아마 서울로보다는 사실 서울로 때가 더 심각했죠.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교통에 대한 우려도 많았고, 어림짐작으로 아시는 것보다 본 의원이 이제 계속 지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여론조사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일단 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사실 광화문 포럼은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 광화문 포럼이 전문가 위주로 진행됐으니 시민들을 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광화문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광화문 시민위원회는 2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전문가를 제외한 순수 그 시민 참여단이 170명입니다. 근데 이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회의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49번, 시민 참여단 활동은 12번입니다. 근데 이 12번도 워크숍과 총회가 4번이었고 나머지는 역사 인문학 강좌, 대학생 서포터즈 모임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불편을 느끼실 주민과의 소통은 어땠을까요? 뭐 이렇게 다 동별로 시장님께서 직접 다니셨다고는 했는데 그거는 뭐 여기 그 자료에 안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이 주민 설명회는 동별로 한 번씩 서울시에서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만나셨습니다. 그것도 사업 계획이 다 발표되고 나서 지난달에 그 7월에 몰아서 만났습니다. 서울시가 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했다, 또 소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다 결정해놓고 이런 답정너식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 여론조사 안 하셨다고 아까 밝히셨는데 이 여론조사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를 했나 하고 봤더니 이 사업과 관련돼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올해 광화문 시민위원회 140명을 대상으로 한 그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답정너식 여론조사였는데 74명만이 응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그 설문조사 문항도 모두 그 광화문 재구조화를 전제로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광화문 재구조화 찬반을 묻는 시민 여론조사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찬성이 몇 프로, 반대가 몇 프로나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신다고 됐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재구조화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시장님, 지금이라도 이 사업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찬반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공개를 하시고, 혹시라도 시민 여론이 60% 이상이 반대가 나온다면 전면 재검토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뭐 과감하게 좀 승부수를 띄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여론이 중요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너무나 소중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런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반드시 적합한 인용은 아닙니다만은 청계천 광장 때 사실 거의 80% 이상이 시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명박 시장도 사실은 나름 많은 소통의 노력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루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청계천 복원은 잘한 걸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서울시정을 펼치다 보면 반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걸 회피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현장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까 이 광화문 시민 포럼과 시민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각 동을 돌면서도 지금 한 바퀴 거의 설명회를 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반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또 두 번째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단순히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하신 운영 내용, 또 심지어는 이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여기로 연결되는 많은 도로들, 그리고 교통 체계, 그리고 이 주민들의 삶, 이런 걸 이번 기회에 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시장님. 기회로 시간이 저희들은 별로 삼겠다. 남지 않아서 네네. 뭐 속 시원히 여론조사 하시겠다는 말씀을 안 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종합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시면 시민들과 네.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아까 이제 명분을 마무리에 발언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님. 네. 예.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는 만큼 예. 의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분만 쓰겠습니다. 아니 명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에서 다 추진되어 온, 그래서 그야말로 일제 강점기 훼손된 역사성을 회복하는 거하고 또 시민 중심의 대한민국 대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이게 이 합의에 따라서 정부와 함께 쭉 추진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정말 우리가 이 근대 지금 100년을 맞고 있는데 향후 또 미래 100년을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믿고 네. 있고 이미 시민들도 저는 그렇게 이미 언론 통해 알고 많이 있다고 밝히셨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제안을 두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방금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시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에 앞서서 이 사용과 관리 문제에 대한 계획을 아주 명확하게 나온 계획들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찬반을 그 여부를 묻는 것을 포함해서 그 여론을 폭넓고 깊게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운영을 해보시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원전 정책 관련해서도 한번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좀 보시고 이 여기서 나오는 결정을 좀 수용을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제안드리니까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시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이 과연 앞으로 진정한 시민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소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